자, 23학년도 9월 유류분권 지문, 아주 유명한 지문이야. 자, 보자.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사유재산이니까, 사유, 내 거지. 그치, 내 재산이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끊어주고,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 일단 무상처분 행위 동그라미 쳐보고, 꾸며준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게 무상처분행위지. 무상. 상은 보상이겠지. 보상 없이 처분한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 다시 무상처분자 밑줄, 무상으로 처분한 사람이지. 그다음에 무상취득자,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이지. 이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람들의 의사는 뭐였어? 이 사람들의 뜻은 무상으로 처분한 게 의사였지.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그럼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렇지, 무상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고, 다시 우리 무상처분자가 사망했다는 말과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사망했다, 상속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의 상속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니? 무상처분자의 상속인들. 그럼 상속인 밑줄 쳐보자.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이제 상속인이라 하지. 그러니까 자식이라던가 옆에 배우자라던가 이런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권 동그라미. 꾸며준 말, 아니, 앞에 말을 보니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유류분권의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유류분, 남아있는 거라는 얘기했잖아. 그렇지? 남아있는 것들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 밑줄. 그러면 무상으로 처분한 사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이 사람은 피상속인이야. 그다음에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럼 피상속인 사망,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 의무는 전부 다 누구에게 넘어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자, 됐다. 내려가 보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다시 피상속인 다른 말로 뭐였니? 무상처분자. 그렇지, 무상처분자. 처분한 사람. 다른 말로 사망행위지. 그 사람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거 잘 읽어야 돼. 유류분이 뭐니?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즉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 안 넘겼어? 안 넘겼지, 그치? 예를 들어서 옆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여기 처분인이 있어. 즉 피상속인이 있어.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무상처분자지. 처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무상취득한 사람 있겠지. 취득자에게 물건을 넘겼는데 이게 없었을 때를 가정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없었을 때를 가정하면 이 사람의 물건들은 이 사람의 권리나 의무는 다 누구한테 넘어가겠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조상이 돌아갔으면 그 자손이 이제 물려가는 게 이제 원칙이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취득자에게 넘어간 것까지 무시를 하고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부정표현이가 그럼 보여주자. 없었다. 요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또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그러니까 위에 게 그대로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권리나 의무가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계속 읽어보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다시 상속인이 자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 이게 2분의 1만 부정된다. 2분의 1 수치 나왔으니까 그럼 보자. 2분의 1만 부정된다. 그럼 예를 들면 아버지 재산이 10억이 있었어. 그러면 보장은 얼마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5억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요거는 내 권리야. 요거는 법에서 보장된 거야. 자,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다시 한번 상속 개시 당시 시점이니까 그럼 묶어주고 언제 상속이 개시된다 그랬어? 사망시. 사망할 때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이 있겠지. 죽을 때 갖고 있던 재산. 요 가치에. 다음에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 우리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들이 있었는데 요것이 없었을 때를 가정해서 유류분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까지 더해야 되는 거야. 요것까지. 넘긴 것까지 더해서 산정을 한다. 자,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누굴 위한 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 요걸 보호하기 위한. 즉 상속받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을 해준 사람이지. 사망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는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다시 죽는 분이 사망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럼 상속받을 이익이 있겠지 당연히 상속인은. 자 이것은 이 사람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다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왜? 이미 받은 게 있어 없어? 그렇지. 우리 생각해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밑줄 쳐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원래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저게 없었을 때, 무상으로 넘겨준 게 없었을 때, 그럴 때에 얼마? 2분의 1만, 그렇지. 전 재산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2분의 1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재산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이미 상속받은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상속받은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상속받은 부분을 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는 것들이 있지. 빼고 나면 남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일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전체 재산이 있어. 아까 10억이라 그랬니? 10억에 내가 5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물려받은 게 5억이 안 된다 치자 이거야. 그럼 그 남은 것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 밑줄 치자. 말 그대로 유류분에서 부족한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는 거지. 자, 이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류분이 있어. 이건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상속받은 게 있어. 상속재산이 있어. 이거 빼고 나면 이게 부족분이잖아. 그럼 유류분, 부족액은 바로 이거지. 부족액은 바로 이거다. 즉, 부족액과 상속재산을 더하면 유류분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계속 보자. 자,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유류분 부족액, 이건 받아야 될 거잖아. 근데 그 가치는 무엇으로 계산된다? 금액으로 계산돼. 즉, 돈이지, 돈. 그런데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 표현이지? 가로 묶어자. 그럼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는 돈 말고 다른 걸로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돈 말고 다른 걸로 받을 수가 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있는데 무상 처분된 재산이니까 무상으로 누군가 줬겠지. 근데 그게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다시 물건이나 주식처럼 A나 B처럼 C니까 물건이나 주식은 돈 이외의 재산에 해당되겠네. 자, 이것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지. 원칙 동그라미. 원칙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별표고. 그럼 원칙적으로 뭘 줘야 되는 거야? 처분된 재산 자체를 돌려줘야 되는 거야. 처분된 재산 자체. 즉 물건 돌려주거나 주식 돌려주거나 이렇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다만 나왔으니까 별표 치고 다만도 신경 써야지. 예외 항상 나오니까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즉 뭐 물건인데 물건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겠지? 그렇지? 그럴 때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즉 원칙이 뭘 주는 거였어? 원래는 어 원래는 유류분 부족까지는 금액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야. 물건 돌려줘야 돼. 근데 못 돌려주니까 못 돌려달라. 돈 돌려달라는 얘기야. 이거 됐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원래 이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데, 이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데, 이거지, 이거. 이 부족액이 있는데, 이 부족액은 뭘로 받아, 원래는 돈이지. 그치? 근데 돈이 아닌 경우도 있지? 돈이 아닌 경우, 물건, 주식 같은 경우, 물건, 주식. 그래서 물건 주식일 경우는 물건 주식을 주는 게 원칙이야. 그렇지? 근데 요걸 돌려줄 수 없어. 그럴 경우에는 뭘 돌려달라? 돈 돌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도 있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한데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언제도 돈으로 반환될 수 있어? 합의가 있을 때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첫 번째 경우는 반환 자체가 어떨 때?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떨 때? 합의를 했을 때. 이때만 돈으로 받는 게 가능하다. 아니면 물건 주식 줘야 되는 거지. 자, 이어서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지.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물건이라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지. 무상취득자는 돌려놔야 되는 거지. 그치? 뭘 돌려놔야 돼? 유류분 부족액을. 그치? 이거는 상속인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 자,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무상처분된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족액이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그러니까 무상처분된 물건이 있고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 지금 어느 게 더 작은 상황이야? 부족액이 더 작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통째로 다 줄 수가 있니 없니? 없지. 물건을 통째로 다 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물건을 잘라줄 수도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야. 자를 수 있니? 이거 자를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작다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유류분권자는 다른 말로 상속인이지. 이 사람은 상속인인데 이 상속인은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인 거지. 금액.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만큼만 반환받을 수가 있다. 요거 됐어? 그러니까 물건의 비율이 있고 무상 취득된 물건의 금액이 있고 그 중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만큼이 되는 거지. 여기도 곱하기 100 하면 되겠나? 아니지 뭐 어쨌든 하면 되겠지? 그 비율만큼. 자,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자,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명으로 나뉘게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여러 명은 누구 있니? 그렇지. 상속인. 그렇지. 무상 취득자. 이렇게 나뉘게 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 한다. 이 비율을 지분이라 하는 거야, 지분. 지분. 각자의 몫이란 말이고 지분과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어서. 자,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다시 무상처분된 물건이 있는데 그 시가, 때에 따른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시가가 변동하면, 바로 묶어주자. 상황이니까.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즉 내가 부족액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물건의 가격이 달라졌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계속해서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유류분의 취지라는 게 뭐였니? 유류분. 사망 당시에 물려받을 수 있었을 그 기대. 사망 당시에 물려받을 수 있었을 기대.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반영한다는 얘기야. 상속 개시 당시가 언제였으니까? 죽음, 사망 당시. 그렇지,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 즉, 조상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을 건 그 조상 돌아갔을 당시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더라도 예전 거, 딱 돌아갔을 당시를 기준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만, 또 나오네. 다만 밑줄 설표. 다만. 자, 원칙은 이런데,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조건이 들렸지?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럴 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라고 나와 있는데, 무상 취득 당시가 먼저야? 아니면은 상속 개시 당시가 먼저야? 다시, 어느 게 더 오래전 일이야? 죽는 게 먼저야? 아니면 무상 취득이 먼저야? 물건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시점.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와봐. 여기서 이 사람이 무상 취득자에게 물건을 건넸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는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지? 살아있을 때, 그렇지? 요 시점이 있고, 요 건네줄 시점이 있고, 다음에 요게 상속 개시 시점이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시작이 돼. 그렇다면 이 시점이 먼저, 상속 시점이 먼저? 그렇지. 요 시점이 먼저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지. 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들어오자. 자, 기본적인 원칙은 사망 당시야. 사망 당시. 요게 기준이 돼야 돼. 요게 기준이 되는 게 원칙이지. 여기 원칙인데,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냐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가, 여기 무상 취득 이전할 때, 요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예외지. 요걸 기준으로 삼는 건 예외적이야. 그치? 요건 예외적이지. 근데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요건 예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언제 그렇게 한대?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시가가 올랐을 때. 그치? 무상 취득자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올랐으면, 요럴 때만 무상 취득, 요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야. 이거 됐어? 오케이. 자, 제가 쓰면 넘어가자. 자,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당시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다시 반환 대상인 지분은 반환 대상에 해당되지. 상속인이 받을 이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즉 시가 상승의 원인은 시간이 흘러서 그럴 수도 있고 노력에 반영될 수도 있어. 그런데 지분 계산할 때는 무조건 뭘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한다는 거야. 지분 계산은 무조건 여기 기준이 되는 거야. 지분 계산할 때는 무조건 여기 기준이 된다. 됐어? 오케이.
자, 됐으면 10번 문제부터 하자. 10번. 자, 1번부터. 자, 1차지 않는 것은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돼요. 유류분은 남아있는 거잖아. 남겨지는 권리야. 누구한테 남겨지는 거야? 상속인에게 전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다음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봐. 우리 유류분권이 이만큼이라고 치자 이거야. 이게 유류분권이지. 이게 유류분이야. 유류분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게 보장 범위 이만큼인데 유류분 부족액은 이만큼이라고 치자. 유류분 부족액. 우리 나머지 부분이 뭔데? 유류분에서 뭘 빼면 부족액이 돼? 유류분 물려받을 거지. 그치? 근데 이미 상속받은 게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남는 게 이제 부족액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보장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라 유류분 전체지. 그치? 그래서 이 부족액이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닌 거야. 그치? 부족액 일부가 아니야.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지. 이 문제 됐어? 오케이. 자, 다음 3번.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이지. 자식. 자,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지. 그치? 살아계신데 내가 상속받을 권리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살아있으니까. 아버님 살아계신데? 그러면 안 되잖아. 자, 다음에 4번. 자, 피상속인이가 다른 말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 사망인. 사망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이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뭐 했다고? 판 재산이라는 건 이건 무상취득,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잖아. 유상이니까 돈을 받고 판 거니까 당연히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지, 그치? 이건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야. 아빠가 판 거니까. 돈 받고 판 거잖아. 다음에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가 있지. 제한될 수 있다. 그렇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이럴 수 있겠지. 그렇지? 제한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이 있으면. 유류분 부족액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제는 됐지? 넘어갈까? 넘기자. 다음에 11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이해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올바른 거. 1번부터 보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야. 그러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안 되지? 전부 다 받을 수 없지? 그렇지. 전부 받으려면은 부족액이 그 물건 가치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물건을 다 줄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다음에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돌려주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유류분 부족액은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니? 상속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크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은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져야 되는 거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졌지. 그치? 일단은 무상 취득자 거 아니면 상속인 거잖아. 근데 상속인이 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갈수록 무상 취득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지분 작아져. 다음 3번.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됐어. 이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물건을 돌려줄 수 없으면 그때 뭐 준다고?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너 지분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지. 돈으로 반환해야 되는 거야.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렇지? 기본 원칙은 원래 금액으로 주는 거니까. 다음 4번. 유류분권자, 다른 말로 상속인이지? 그치? 상속인이지, 상속인.
상속인이 유류분 부족액을 이것을 물건 대신 돈으로 달라고 얘기했어. 물건 대신 돈으로 줘라고 했어. 그렇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우리 생각해보자. 물건으로 반환한다는 얘기는 언제였어? 물건일 때랑 그 다음에 또 언제? 아니지. 다시. 쏘리. 기본 원칙은 돈으로 주는 건데 물건일 경우는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할 땐 또 돈으로 줄 수 있는 거지. 지금 합의가 됐어 안 됐어? 합의했다는 내용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물건으로 반환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됐어? 4번이 됐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물건을 받았다 치자 이거야. 물건이야. 돌려줄게 물건이야. 그런데 물건을 돌려줄 수 없을 때는 돈을 줄 수 있는 거지. 그치? 합의를 하면 돈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다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반환할 수 있으면 물건 반환하는 게 맞는 거지. 자, 맞아, 5번.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됐어.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됐어. 그럼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됐잖아. 이 반환됐단 말이야. 근데 돈을 반환받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물건 일부 받았는데 돈 반환받는 게 안 맞지. 그래서 5번도 안 되겠다. 7번 냈나? 오케이. 자, 다음 나가자. 1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있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부분 보면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한다. 말 그대로 사망 당시에 물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거. 거기서 법으로 보장된 거지. 자, 됐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자. 1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가 다른 말로 사망인지, 사망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지?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이라는 건 무상으로 처분한 재산의 일부, 이건 아니지, 그치? 1번 해결되겠지? 오케이. 유류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처분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서 그게 반등이란 말이야. 그게 절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2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하지. 그렇지. 그 답은 바로 2번이 답 되겠다.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해. 그렇게 계산을 해. 답이 2번. 어, 그렇지. 2명이면은 그거 남은 재산을 다시 이제 반반씩 나눠 갖는 거야. 어, 인원수만큼 나눠서 할당이 돼. 자, 다음에 나머지도 좀 살펴볼게.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킨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아니, 다시 여기 줄 써봐. 무상취득자. 우리 유류분은 무상취득자권이? 아니지. 무상취득자가 전혀 관련이 없어. 그치? 다음에 4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몫을 반영하는 건 말은 맞는데 지금 이게 기억과 관련이 있냐 이거야. 기억이 뭐였냐면 요거 지금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 산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내용과는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이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거 됐어? 다음에 5번.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아니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된 게 아니라고 그렇지. 사망 당시가 시점이 되는 거야. 사망 당시. 무상 첨부된 물건의 가치는 언제로 삼는다?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 5분도 됐어?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자. 자, 다음 13번. 이 문제 그치구나.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에 대해 적절치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지. 이 문제 좀 까다로웠어. 자, 보자.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딱 A 물건, B 물건 두 개밖에 없어. 자,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네. 그러면 갑을 이인데 갑은 무상으로 건네준 사람이지. 무상 처분한 사람. 처분자. 일단 을은 무상 취득자. 이 사람은 취득자. 자,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안타깝네. 사망하셨네. 사망했다는 얘기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야? 상속이 개시되는 거지. 유류분도 발생하고 상속 개시. 자,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마, 갑을 병정할 때 병마했다. 병 동그라미. 그럼 이 병은 상속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병이 받을 수 있는 건 A 물건 플러스 B 물건의 반 되는 거지. A 플러스 B의 반. 이게 병의 재산이다. 자,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 와우, 많이 올랐지? 시가가 많이 올랐어. 300, 700 하나 묶어주고. 자,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3개월 후 위출 쳐보자.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와, 자식한테는 100짜리 주고 무상취득자한테는 300짜리 줬네. 충격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자, 이제 무상으로 이전하는 시기가 있지. 무상 처분하는 시기가 있어. 처분 시점이 있고, 사망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이 있다. 현재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시점이 있다. 자, 일단은 B 물건, 아니구나, A 물건부터 할까? A 물건이 있는데 A 물건, 지금 이거는 을이 갖고 있는 거지? 을이 가지고 있는 A 물건, 처분 당시엔 얼마? 300. 사망 당시는 700. 그렇지. 우리 지분 계산할 때는 무조건 700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다음에 우리 병이 가지고 있는 게 B지? 병이 가지고 있는 게 B야. 처분 당시에, 아니, 사망 당시에 같이 100. 현재 100. 충격적이다. 자,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보도록 하자. 1번. 자,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A 물건이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거지.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을과 무관한 경우야. 을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여기 있어. 그럼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유류분부터 잡아야겠지. 유류분을 생각해보자. 유류분이면 사망 당시 시점을 먼저 좀 잡아봐야겠지? 그치? 사망 시점 당시. 그러면 전체 재산 얼마? 원래 전체 재산이 700 더하기 100 하니까 A 물건, B 물건 더하면 800이야. 전체 총 800이란 말이야. 총 800인데, 그렇지? 자, 이제부터 이렇게 계산해보자. 800인데, 여기서 지금 병이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 이거부터 계산하면 되지? 요 800에서 이 1을 나누면 요게 이제 유류분이지. 요게 유류분이야. 요 놈이 유류분, 요건 유류분. 유류분. 그러면 400이잖아? 여기서 지금 현재 물려받은 재산이 100이지. 요 100은 상속받은 부분, 상속재산. 이러고 하면 금액은 300이 되는 거지. 지금 300은 맞다. 동그라미. 적절하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에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 지분이다. 7분의 3 지분이다. 라고 했는데, 사망 당시가 얼마였어? 사망 당시 A 물건의 가치가 700이었단 말이야. 그럼 700분의, 지금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 300. 그러니까 나누면 7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치? 7분의 3 맞다, 동그라미. 2번 됐나? 오케이. 자, 다음 내려가자. 3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어.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다는 얘기는 요거 가치를, 요 가치를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300 가치를 써먹어야 되는 거지, 300 가치. 요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때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 이번에는 가치를 어떤 가치를 이용해야 되냐면 300 당시의 가치를 이용해야 되니까 요걸 이용해야 돼. 그치? 300과 100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노력이 반영된 거니까. 자, 그러면 300 더하기 100을 하면 400이잖아. 그곳의 반은 다시 전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원래 300 더하기 100이었고 요것을 2로 나누면은 200이잖아. 여기에서 이미 받은 재산은 100이잖아. 그렇지? 상속재산, 요거 재산, 상속분을 빼고 나면은 100이 나오는 거 딱 맞지? 그렇지? 그래서 100이 맞다. 동그라미. 자, 다음 마지막.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지금 현재 경우지. 근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요거 지분 계산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 지분 계산할 때는 다시 여기 마지막 달라 이거 놓치면 안 돼.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의 지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했지.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뭘 기준으로 해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한다고 했어. 시점이 나왔으니까 중요하다고. 상속 개시 당시 시가이다. 그럼 다시 돌아와 보자. 상속 개시 당시라는 말은 그 사망 시점이잖아. 사망 시점에는 A의 가치가 얼마였어? 700인 거지. 700. 그렇지. 그래서 700분의 100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700분의 100이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그렇지. 7분의 1의 지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일단 마지막.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다시 한번.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이라고 했어.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A, B 중에 뭐에 해당돼? 갑이 죽을 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냐를 묻고 있는 거지. B 물건. B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B밖에 없는 거지. 이건 동일한 거지. 5번 이해됐니? 즉 무상 처분한 거 빼고 얘기하는 거야. 무상 처분한 거 빼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되는 거지. 됐다. 까지. 요즘은 여기까지.